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의 퀄리티가 엄청 낮아지거든요. 진짜 그래요. 나중에 그때 그 남자 그냥 잡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블입니다. 나는 솔로 33기 3화 모태솔로 특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남자들의 자기소개가 계속되는데요. 광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하시면 훨씬 여유 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아요. 광수님이 모쏠이라서 연애에는 좀 소심하고 서툰 모습이 있지만 자기소개 때 보니까 자신감도 있으시고 자신의 장점으로는 진취적인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수님은 자신이 뱃살도 나왔고 근육도 안 보이지만 헬스장에는 가신다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소개를 하고 계시네요. 행시 합격에 5급 공무원이면 좀 꺼드럭거릴 만도 한데 광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솔선수범해서 청소도 하시고 겸손한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기소개 이후 광수님은 여자들이 선택하는 데이트에서 현숙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광수님이 등장하시는 것부터 선택을 받기까지 MC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마치 어린아기가 누워만 있다가 이제 막 뒤집고 가구 잡고 일어서고 그럴 때 어른들이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내 새끼 막 이러잖아요. 거의 그런 급의 리액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숙님이 나오셨을 때는 저는 무슨 축구 경기 골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거의 온 우주가 다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현숙님이 나왔을 때 그 아이같이 순수한 광수님 표정도 너무 귀엽고 현숙님이 4살 연상이시고 좀 리더십이 있으신 편이라 광수님을 잘 이끌어주고 광수님은 또 잘 맞춰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숙님이 광수님 직업을 되게 리스펙하는 게 있어서 두 분이 참 잘 맞으실 것 같고 그림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두 분의 앞으로의 나는 솔로에서 연애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철님. 상철님은 우체국 공무원이라고 해요. 공무원이랑 해외파 특집인가 봐요. 유난히 다른 기수에 비해 많은 것 같죠? 상철님은 저 사람 좋은 눈웃음 때문에 첫인상 3표를 받으셨는데 뭔가 좀 억지 눈웃음 같아 보이기도 해요. 보통 사람이 웃을 때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상철님은 막 이렇게 웃어. 마치 억지로 눈웃음을 쥐어 짜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자기소개 때도 다른 분들 소개할 때 상철님이 화면에 잡혔는데 그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포즈들 있잖아요.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그런 걸 막 하시더라고요. 뭔가 되게 능숙해 보이고 좀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으신 게 아닌가. 제가 첫 화 때 상철님이 빌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만나 지켜봐 주세요.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런 거 맞히는데 소질은 없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하고 싶은 데이트가 있냐는 순자님의 질문에 손잡고 산책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도 손잡고 산책하는 거 좋더라고요. 마주보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몰입도 잘 되고 뭔가 대화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철님은 또 그 억지 눈웃음으로 자기소개를 마무리하십니다. 손잡고 산책하는 거 너무 달달하잖아요.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마무리하시네요. 아, 부담스럽다. 이어서 여성분들의 자기소개가 시작됩니다. 영숙님은 일본어로 첫 소개의 운을 띄우는데요. 일본에서 3년간 유학하셨다고 해요. 외모가 일본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영숙님의 직업은 웰니스 센터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센터장이라고 하니까 송혜나님이 오 센터장이야? 막 이러시는데 이 웰니스 센터가 병원이랑 연계된 규모가 큰 곳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 웰니스 센터라는 명칭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이 있는 명칭이 아니라서 규모나 운영 방식에 따라 센터장의 역할과 위상도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관리샵인 경우도 있고 한의원이나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부설 관리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영숙님의 그 센터장이라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글쎄요. 영숙님은 드라이브를 좋아하셔서 해보고 싶은 데이트가 드라이브인데 면허증이 없어서 아버지랑 드라이브를 하신다고 합니다. 92년생이면 35살이잖아요. 근데 아직 면허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한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주변의 모쏠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새는 면허가 있고 없고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자기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기기 하나씩은 다 지니고 있듯이 성인이 되면 필수로 따야 하는 게 운전면허가 아닌가 싶습니다. 40살 되기 전에 따세요. 그래도 순발력이 살아있고 좀 덜 무서울 때 따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겁이 많아지거든요. 차가 있으면 세금 내고 엔진오일 갈고 신경 쓸 일도 많지만 그만큼 또 편하고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도 너무 필요하고요. 자기소개 이후에 영숙님은 영철님과 대화를 하시는데
영철님이 영숙님께 좀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영숙님이 자신은 남들에게 좀 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솔로나라 오기 전에 컨설팅도 받으셨고 화장법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덜어냈다고 하십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영숙님이 좀 무서워 보인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숙님이 외모는 좀 다가가기 어렵게 보이지만 말씀하시는 것도 시원시원하시고 성격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좀 강하고 대하기 어려운 인상이지만 대화해 보니 참 성격이 좋은 반전 매력의 소유자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상도 너무 여신 같고 각 잡힌 정장 스타일이라 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스타일도 좀 다양하게 연출하시고 좀 자주 웃으시면 훨씬 남성분들이 다가가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93년생 정숙님. 이분도 해외파시네요. 정숙님은 여행을 좋아하셔서 차도 구입하셨대요. 국내외 여행을 다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픈런도 잘하신다고 하는데 중국 여행 때 양꼬치 먹으려고 6시간을 기다리셨대요. 저는 못 기다립니다. 저는 10분도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아무리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도 그냥 빨리 포기합니다. 실제로 대전에 가서도 성심당을 안 갔어요. 그리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디저트 맛집이 있는데 그 집이 줄 서서까지 먹는 그런 디저트 가게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주말 아침에 그 가게 앞에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두쫑쿠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저도 두쫑쿠를 먹어보긴 했지만 제가 기다려서 사지는 않았어요. 두쫑쿠가 맛있긴 하지만 굳이 기다리면서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30분 정도는 기다리기도 해요. 몇 년 전에 미국 여행을 갔는데 피어 39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클램 차우더라고 조개 들어간 스프가 있거든요. 이 클램 차우더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거길 간 거죠. 제가 왔다고 미국에 사는 지인이 저를 그걸 먹여야 한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 전 해산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저를 생각해서 데려가 줬으니까 먹어봐야죠. 그 가게 이름이 보딘 베이커리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에 생긴 베이커리예요. 미국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100년 이상 된 장소들이 많고 또 그런 전통적인 걸 되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40분 정도 기다려서 먹게 됐는데 웨이팅 할만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다 맛있었고 빵 만드는 대형 공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 빵 만드는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고 그게 통유리로 돼 있어서 기다리면서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비엔나 갔을 때는 아인슈페너랑 자워토르테라고 조각 케이크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먹으러 비엔나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 중에 하나인 곳에 30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둘 다 별로였어요. 아인슈페너는 우리나라가 전 더 맛있었고 자워토르테도 사실 기다려서 먹을 만큼은 아니었는데 유럽은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냥 뭐 다 맛있게 느껴지죠.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 기다리는 건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해외든 국내든 굳이 1시간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웨이팅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좀 다른 데로 새긴 했는데 아무튼 정숙님은 6시간을 기다려서 양꼬치를 드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양꼬치 기다릴 시간에 다른 관광지를 한두 곳 더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정숙님은 피부도 좋으시고 현숙님과 같은 방을 쓰시는데 현숙님의 이야기도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분도 성격이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자님. 이름처럼 순하게 생기셨어요. 순자님의 직업은 식품 스타트업 마케터라고 하시네요. 순자님은 줄곧 영호님을 1순위로 두고 계시는데 영호님이 지난화에서 담배를 피우긴 하지만 절제를 할 줄 안다고 말씀하신 것에 꽂혀서 영호님 들으라는 듯이 절제할 줄 아는 남성에게 호감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호님의 핑계에 가까운 담배 절제력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 마술사들 하루 연습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시간 이상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끈기와 인내력, 절제력을 다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담배 절제력에 대한 영호님의 변명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순자님은 영호님이 자기소개할 때 경청하는 모습을 보니 완전 사랑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맛이 갔다. 완전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두 분이 잘 어울리셔서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순자님은 장거리도 시도해볼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데 좋아하면 가는 길도 설렐 수 있다고 하시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장거리 딱 한 번 해봤는데 저는 서울이고 그때 남친은 울산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집에 갈 때 KTX 타는 곳으로 배웅을 나가면 장거리 연인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걸 매번 느꼈어요. 장거리도 나름 로맨틱하고 더 애틋하기도 한데 연애는 어느 정도 집이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장거리는 싸웠는데 상대방이 잠수 타버리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결혼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그 거리가 주는 제약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비추합니다. 다음은 영자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영자님이 너무 귀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영자님이 귀엽긴 합니다. 영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솔직하고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상형에 대한 그 까탈스러운 조건들도 그냥 가감없이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저는 솔직해 보이고 당차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배려 없고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자님은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위주로만 결혼의 조건들을 내세우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계시는데 이러니 영자님이 모태솔로겠죠. 영리하게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고 배려해서 완곡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태솔로가 아니었겠죠. 영자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거의 상대방이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영자님도 반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연애 경험이 없으셔서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조건들이 얼마나 너무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10가지 조건을 다 맞춰줄 그런 남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 중에 큰 거 한두 개만 맞으면 다른 거는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면서 만나야 해요. 영자님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랑 종교잖아요. 마침 그 조건을 다 충족해주는 영식님이 영자님을 1순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 망설이시는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영식님 너무 괜찮지 않아요? 가상하시고 매너 좋고 잘생기고 그런 섬세한 성격 이면에 또 운전할 때는 완전 태토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남자를 왜 마다하냐고. 영자님이 지금 뭘 몰라서 그래. 제가 이번 나는 솔로 출연자 중에서 영자님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동생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30대 후반 되고 40대 될 때까지 결혼 못하고 있으면 영식님 선택 안 한 거에 대해 엄청 후회하실 거예요. 이게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의 퀄리티가 엄청 낮아지거든요. 진짜 그래요. 나중에 그때 그 남자 그냥 잡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세요, 영자님.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시잖아요. 그걸 이해해줄 무료 남자친구는 많지 않아요. 저도 청년부 회장 출신이지만 영자님처럼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지는 않았고요. 저는 또 기독교인 남자친구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신앙의 깊이가 비슷한 분을 만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저도 기독교인이고 저도 진짜 한 골수분자 하는데요. 진짜 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영자님은 제 채널은 안 보시겠지만 연락 주시면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영자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방송을 보시면서 뭘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인 99년생 옥수님. 옥수님이 옷도 참 예쁘게 입으셨고 발랄하고 화사하고 귀엽기까지 한데 사람이 좀 스테이블한 모습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참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어린 사람이 저렇게 차분하고 털털할까? 옥수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국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옥수님의 직업은 반갑게도 첼리스트인데 맨하탄 음대에서 학사를 했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완전 초엘리트죠. 맨하탄 음대나 인디애나 음대나 엄청 유명하죠. 그리고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그 거장들을 보고 대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디애나 대학에 아마 첼로 교수진이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옥수님은 처음 등장할 때보다 볼수록 너무 예쁘고 확실히 20대 여자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나는 솔로 아니어도 앞으로 엄청 기회가 많으실 것 같아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출연자이긴 합니다. 옥수님은 장기자랑으로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고 너무 귀여워요. 어쩜 이렇게 귀엽냐? 도라에몽도 너무 좋았지만 본케이신 첼로 연주를 했다면 더 매력이 잘 발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숙님. 현숙님도 스펙만 보면 완전 능력자시죠? 현숙님은 4개 국어를 하신대요. 저는 영어 잘하는 사람 완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숙님은 영어도 잘하시고 에스파냐어도 잘하신대요. 지구상에서 에스파냐어를 모국어로 쓰는 인종이 영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스페인어만 잘해도 전 세계 어디 가도 말이 다 통할 겁니다. 현숙님은 원래 상위권 순위가 아니었던 남성 출연자가 자기소개 후에 상위권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광수님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선택하는 데이트에서 광수님을 선택해서 유일하게 1대1 데이트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참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데이트 선택을 하기 전에 출연자들끼리 영식님한테 몰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었나 봐요. 실제로 영숙, 정숙, 옥수님이 영식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때 방 안에서 현숙님이 혼자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예측은 맞을 것인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세 분의 여성이 나가려고 일어나니까 오 맞았어 오 막 혼자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고 계시더라고요. 선택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혼자 앞에 계신 여성분들은 듣지도 않는데 내 촉이 맞았어 내 촉이 맞았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앞으로 막 가서 여기 세 분 내 촉이 맞았죠?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확인받고 싶으셨나 봐요. 저분 왜 저러지? 하시면서 방송에 나온 현숙님의 분량들을 되짚어보니 이분이 말씀이 은근히 많으시고 뭔가 집단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역시나 실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자기만 유일하게 1대1 데이트를 하게 됐고 아까 자신의 촉이 맞은 거에 대해 좀 격양되신 것 같더라고요. 다리를 막 떠시면서 영식님과 영호님이 다대일 데이트를 하게 된 건 노력의 승리라며 내 말이 맞냐 틀리냐 또 물어보고 계세요. 아니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쩔 건데 계속 뭔가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인정 욕구가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숙님은 광수님의 직업을 엄청 리스펙하시잖아요. 그런 엄청난 남자랑 데이트를 하게 됐고 그 남자가 또 자기를 1순위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뭔가 지금 굉장한 존잘남을 얻은 것처럼 꺼드럭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대일 데이트는 의미 없지 않냐. 어차피 공용 거실에 있으면 그게 다대일 아니냐라는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계시죠. 왜 의미가 없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현숙님의 언행이 좀 보기 불편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광수님과의 러브라인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 나는 솔로 못 쏠 특집 3화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잔잔하고 풋풋하고 순수한 그런 느낌이어서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